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14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콘테 감독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발 라인업을 보면 콘테 감독은 토트넘 부임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했던 3-4-3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평소와 달랐던 것은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로메로 대신 산체스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경기 포인트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무리하게 압박하지 않고 먼저 수비 라인을 갖춘 이후에 브렌트포드의 공격 전개를 막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흥미로웠던 것은 수비 전형을 만들 때 손흥민과 모우라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토트넘이 중앙에서 촘촘한 수비 블록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3-4-3 전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브렌트포드가 3-5-2 전형을 사용했던 만큼 브렌트포드는 중원에 좀 더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볼을 전개할 때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토트넘은 브렌트포드가 중원을 거쳐서 볼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손흥민과 모우라를 중앙으로 좁혀서 수비 블록을 만들고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토트넘은 강하게 압박을 시도했는데요. 손흥민과 모우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측면 수비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었지만 브렌트포드 또한 3백을 사용하면서 측면에 한 명의 선수만 배치되는 구조라서 손흥민과 모우라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브렌트포드가 볼을 전개할 때 손흥민과 모우라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있고 중원에서 5명의 선수가 좁은 수비 블록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하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모우라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토트넘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손흥민과 모우라가 측면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수비할 때도 좀 더 높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을 끊어냈을 때 손흥민과 모우라가 좀 더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는데요. 브렌트포드가 볼을 전개할 때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중원에서 볼을 차단하는 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토트넘은 곧바로 손흥민과 모우라의 스피드를 살려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토트넘의 위협적인 역습 찬스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콘테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손흥민과 모우라를 활용한 빠른 역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토트넘은 손흥민과 모우라의 스피드를 사용할 때 케인을 공격의 연결고리로 활용했습니다.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손흥민과 모우라가 전방으로 달려갈 때 케인이 패스를 보내주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토트넘이 포체티노, 무리뉴 감독 시절부터 주요한 공격 패턴으로 사용해왔던 움직임이고 콘테 감독도 인터밀란이나 첼시를 이끌면서 자주 사용해왔던 공격 패턴입니다. 콘테 감독은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가 볼을 받아서 패스를 보내주는 패턴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토트넘은 케인보다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패스맵을 봐도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손흥민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경기에서도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이 전방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이 훌륭하게 맞아떨어졌는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은 역습을 전개할 때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콘테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은 좌우 윙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역습 상황에서도 두 선수가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주는 것을 콘테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브렌트포드가 한쪽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선수가 측면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토트넘이 볼을 끊어내는 데 성공하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공략하고 반대편으로 빠르게 볼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역할을 레길론, 중앙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볼을 전환해주는 역할에는 케인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과 모우라가 전방으로 달려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 공간이 넓게 발생하면서 레길론과 에메르송에게 공간이 발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할 때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동시에 손흥민과 모우라는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 좌우 측면에서는 에메르송과 레길론이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흥민을 따라서 브렌트포드의 수비수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고 달려가는 레길론에게 케인이 볼을 전달해주는데요.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할 때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려 있는데 이때 레길론이 반대편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넘어온 볼을 손흥민이 케인에게 넘겨주고 케인이 레길론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데요. 케인이 패스하는 순간 손흥민도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길론은 수비라인을 무너뜨린 이후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손흥민이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준비해왔던 역습 패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레길론이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벤 데이비스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풀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인 만큼 레길론이 올라왔을 때 자연스럽게 왼쪽 측면을 커버해줄 수 있었고 레길론이 수비 부담을 덜고 보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벤 데이비스가 순간적인 오버래핑을 보여주면서 측면 공격을 도와줄 때도 있었는데요. 레길론, 손흥민, 벤 데이비스가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도 자주 나왔습니다. 측면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가 3백의 중앙 수비수로 기용되었을 때 공수양면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나타났던 경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는 콘테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이 전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콘테가 빠른 역습을 활용한 전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이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었는데요. 손흥민은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브렌트포드의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2골을 만들어냈고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리로 토트넘은 콘테 감독 부임 이후 리그에서 2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이어갔고 한 경기를 덜 한 상태에서 6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폭설로 연기되었던 벌리와의 경기를 승리한다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인데요. 콘테 감독의 축구가 토트넘에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